할아버지 도망치세요. 마취가 퍼지는 순간 치위생사의 속삭임이 귓속을 파고든다. 며느리가 당신 이름 위조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뛴다. 눈을 뜨려 하지만 몸이 마비된 채 의식만 깨어난다.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가까스로 눈을 뜬 만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동의 없이 뭘 한 거야?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그냥 편하시라고.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이다. 내가 서명도 안 했는데 수술하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만수는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 단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3층 구석집, 좁은 거실 창문 너머로 세탁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72살 김만수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혈압약세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알약, 분홍빛 알약.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챙겨 먹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또 약 드세요? 물 따라 드릴게요. 며느리 유진이 부엌에서 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36살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부지런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는 일까지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고맙네. 유진이가 있으니 내가 편하지. 만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싫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했지만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져서 더 이상 핸들을 잡을 수 없게 됐죠. 밤늦게 손님을 태우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동, 강남, 신촌을 누비며 생계를 꾸렸어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은 인생 상담도 해주곤 했죠.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병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그게 만수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택시를 그만두고 나니 하루가 텅 비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을 먹고 잠드는 생활.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다들 비슷했어요. 늙어서 할 일이 없다는 푸념들이었죠. 아버님, 이번에 치과 좀 다녀오셔야겠어요. 임플란트 견적 다시 나왔다네요. 유진이 식탁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가 요즘 자꾸 시려. 찬물만 마셔도 욱신욱신하네. 사실 어금니 하나가 흔들린 지 오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씹는 게 불편했지만 병원 가는 걸 미뤘었죠.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쯤이야 없어도 산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고 병원 예약까지 직접 알아봐 주곤 했어요. 큰 병원 말고 동네 치과로 알아봤어요. 거기 원장님이 아는 분이라 믿을 만하대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대학병원 가면 100만 원 넘게 나온다던데 거기는 절반도 안 된대요. 그래, 그럼 거기로 가지 뭐. 돈도 아껴야지. 만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믿는 게 당연했죠. 가족이니까요. 아들 병수는 공무원이었고 유진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유진이 국그릇에 찌개를 떠서 만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오늘은 돼지고기 넣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잘 먹겠네.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유진의 손맛은 언제나 훌륭했죠. 하지만 만수는 가끔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뭔가 묘한 기운이 있다는 걸요. 밝게 웃지만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만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췄죠. 아니, 이번 달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월세 밀린 거 알잖아요. 사장님, 제발 좀 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죠. 만수는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며느리도 힘들겠지. 편의점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병수도 요즘 말이 없었어요. 퇴근하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곤 했죠.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보라고. 하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늦을 것 같아요. 약은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만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었어요. 묻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만 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데워 드세요. 저 편의점 가야 해서요. 알바생이 또 안 나온대요. 그래, 잘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님도 약 드세요. 저녁 6시예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라 앞 골목길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평온한 아침이었죠. 만수는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교통 상황.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죠. 만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유진의 전화 통화 소리, 병수의 한숨, 그리고 치과 예약 이야기까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만수는 유진과 함께 동네 치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지나 상가 건물 2층에 자리한 곳이었어요. 간판에는 미소치과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환한 조명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다가가 말했어요. 네, 김만수 환자분이요. 11시 예약했습니다. 아, 네. 확인됐어요. 여기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여직원이 클립보드에 끼워진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만수는 안경을 꺼내 썼어요. 글씨가 작았습니다.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았죠. 이게 다 뭔가 글씨가 너무 작네. 만수가 중얼거리자
유진이 자연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아버님은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래. 뭐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치료 동의서예요. 임플란트 하시는 거 동의하신다는 내용이고요. 다들 이렇게 쓰는 거래요. 유진의 말투에는 익숙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이미 다 알아봤을 거라 생각했죠. 그는 펜을 집어들고 서명란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름만 쓰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아버님, 손 떨리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글씨 삐뚤어질 것 같은데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이 떨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펜을 잡는 것도 불편해졌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좀 도와줘라. 내 손 요즘 말을 안 듣네. 유진은 서류를 가져가 서명란에 만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필체는 또박또박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다 됐어요.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유진이 서류를 다시 건넸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새로 파준 것이었죠. 그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 주홍빛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리셉션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때 안쪽 진료실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의사였습니다. 김만수 환자분이시죠? 들어오세요. 만수는 유진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치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각종 의료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만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상담 오셨죠?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어볼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엑스레이 기계를 조작했어요. 잠시 후 컴퓨터 화면에 만수의 치아 사진이 떴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요. 어금니 하나가 거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건 빼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석 달 정도 보시면 돼요. 오늘 발치하시고 잇몸이 아물면 임플란트 심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씌우는 것까지 하면 끝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오늘 바로 발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발치하시려면 수면 마취를 권해드려요.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편하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수면 마취요?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수면 마취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의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잠깐 주무시는 거예요. 마취하시면 아무것도 안 느끼시고 깨어나면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안전하고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죠. 만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의사가 권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유진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버님, 그게 나아요. 안 아프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트레이에 주사기와 약병을 준비했습니다. 만수는 팔을 걷어올렸어요. 차가운 알코올 솜이 피부에 닿았고 곧 따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간호조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약 기운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무거워졌죠. 의식이 흐릿해져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했어요? 네, 다 됐어요. 보험 청구도 같이 넣었고요. 가족분이 직접 서명하신 거죠? 네, 며느리분이 대신 쓰셨어요.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몸을 움직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깊게 들어가고 있었죠. 며느리가 대신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기가 서명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대신 썼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만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의사의 말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유진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료실 한쪽 구석, 치위생사 한나는 서류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9살 이 치과에서 일한 지 3년째였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죠. 환자들을 맞이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상.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김만수 환자의 동의서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서명란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필체가 너무 또박또박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글씨치곤 너무 정돈되어 있었죠. 손떨림도 없고 삐뚤어진 곳도 없었습니다. 한나는 다른 환자들의 서류를 꺼내 비교해 봤어요. 비슷한 나이대 남성 환자들의 서명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글씨가 흔들렸고 획이 굵거나 가늘거나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만수의 서명은 달랐습니다. 너무 깔끔했죠. 이거 본인이 쓴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원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나는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이 환자분 서류요. 서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필체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분 글씨치곤 말이죠. 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곤 무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노인 환자들 대부분 가족이 대신 써줘요. 손 떨려서 못 쓰는 경우 많거든.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대리 서명하는 건 한나 씨,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 그런 거 다 그렇게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호자가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원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돌려받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죠.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김만수는 여전히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깊게 들어간 상태였어요. 의사는 발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유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만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반백의 머리카락,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한나 씨, 기구 좀 건네줘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나는 트레이에서 집게를 꺼내 건넸어요. 의사는 능숙하게 만수의 입을 벌리고 어금니를 살폈습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망가졌네. 깨끗하게 뽑아야겠어. 의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금속 기구가 치아를 잡았어요. 한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의서의 필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발치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의사는 뽑힌 어금니를 트레이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됐어. 이제 깨우면 돼.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풀기 위한 약을 준비했습니다. 주사기에 투명한 액체를 채웠어요. 그때 한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잠시 진료실을 나간 사이였어요. 한나는 만수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할아버지 빨리 도망치세요. 만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마취 상태였어요. 한나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 동의서 며느리 필체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그때 만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나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깨어나시면 바로 나가세요.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한나 씨, 뭐해요? 간호조무사가 물었습니다. 한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기구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자 깨우려는데 혈압 좀 재줘요. 네, 알겠습니다. 한나는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만수의 팔에 커프를 감았어요. 기계가 작동하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40, 90. 약간 높았지만 정상 범위였어요. 간호조무사가 만수에게 해독제를 주사했습니다. 몇 분 후 만수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밝은 조명이 보였죠.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간호조무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안이 얼얼했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빨리 도망치세요. 며느리 필체예요. 한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기억해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그는 본능적으로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돼요. 좀 더 쉬셔야 해요. 간호조무사가 만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나 나가야 해. 어르신,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만수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대기실로 나갔죠. 유진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직 마취 안 풀렸잖아요. 유진아, 너 내 이름 내가 썼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와드린 거잖아요. 손 떨리신다고 하셔서 내가 동의 안 했어. 내가 왜 도망쳐야 하지? 만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만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치과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단 거요. 만수는 상가 건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온몸에 힘이 없었죠.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쫓아왔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유진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층 출구로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켜고 전화번호를 눌렀죠. 일일이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 접수입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치과에서 제 동의 없이. 만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화 너머 경찰관이 물었죠.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이름을 며느리가 대신 썼어요. 동의서예요. 제가 서명 안 했는데. 아, 동의서 대리 서명권이시군요. 어디 계세요? 파출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손 떨리신다고 하셔서 제가 도와드린 거잖아요. 유진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 왜 내 동의도 없이 내가 이름을 썼어?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만수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파출소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죠.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동의 없이 며느리가 서류에 제 이름을 썼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치과에 갔던 일, 동의서에 서명하려던 순간, 유진이 대신 써준 일, 그리고 치위생사가 귓속말로 경고했던 일까지.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류 대리 작성한 건데요. 이게 형사사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법적으로 보면요.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동의서 작성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손 떨려서 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며느리분이 어르신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 경찰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끼리 대화로 푸세요. 며느리분한테 물어보시고요. 혹시 재산 문제나 보험 관련해서 의심되는 게 있으시면 그쪽으로 조사를 요청하실 수는 있어요. 보험이요? 만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험? 그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떠올렸어요. 몇 년 전 아들 병수가 권유해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유진이 추가 특약이 좋다며 서류를 가져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님, 이거 괜찮은 특약이래요. 수술하시면 보험금도 나온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진이 알아서 해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유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특약을 권했을까요? 만수는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제 보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본인 확인하시고 가입 내역 조회하시면 다 나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보험증권은 집에 있었지만 고객센터 번호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였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시켰죠. 따뜻한 커피가 나왔고 만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저 제 보험 가입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본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정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어요.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현재 의료실비보험한 건 가입되어 계시고요. 작년 10월에 수술비 특약 추가하셨네요. 수술비 특약이요? 그게 뭔가요? 수술하실 경우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고객님 특약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 그 돈이 왜 필요했을까요? 유진이 왜 그 특약을 추가하게 했을까요? 혹시 이 보험으로 청구된 내역 있나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원이 다시 말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청구 신청이 들어왔네요. 치과 수술건으로요. 만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는 아직 수술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보험 청구가 들어갔다는 말이었어요. 누가 청구했나요? 가족분이 대리 청구하셨네요. 유진님이요.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커피잔을 쥐었지만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며느리 유진.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만수의 이름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들 병수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만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아직 편의점에 있을 시간이었고 병수는 퇴근 전이었죠.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입안이 얼얼했습니다. 뽑힌 어금니 자리에서 피맛이 났어요. 거울을 보니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서랍을 뒤졌어요.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 증권이 들어 있었죠. 펼쳐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빽빽했어요. 수술비 특약, 입원비 특약, 암진단비.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추가된 수술비 특약을 찾았어요. 치과 수술 포함, 최대 500만 원 보장. 만수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어요. 유진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월세가 밀렸고 빚이 있었죠. 그래서 만수의 보험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가족끼리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죠.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치과는 어떠셨어요? 병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병수는 만수의 부은 입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병수야, 앉아봐라.
할 얘기가 있다. 만수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병수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데요? 유진이가 내 이름을 대신 써서 동의서에 서명했어. 내 동의도 없이 말이야. 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해 봤어. 오늘 아침에 이미 보험 청구가 들어갔더구나. 유진이 이름으로. 아버지.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만수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병수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너 알고 있었구나. 만수의 말에 병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편의점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어요. 월세 3개월 밀렸고 카드값도 1,000만 원 넘게 밀렸어요. 매일 밤 울면서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 보험을 노린 거냐?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유진이가 혼자 계획한 거예요.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그때 이미 치과 예약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병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근데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아버지는 어차피 이 뽑으셔야 하니까 수술하면서 보험금만 받으면 된다고.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치료를 핑계 삼아 보험금을 타려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치료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병수야, 그게 사기야. 내 동의 없이 내 이름으로 서류 작성하고 보험금 청구하는 건 범죄라고.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말렸다니까요. 근데 유진이가 안 들었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병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만수에게 보여줬어요.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에서 온 독촉 문자들이었죠. 월세 300만 원 미납. 즉시 납부 요망. 신용카드 연체금 1,200만 원. 법적 조치 예정. 만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몰랐어요. 병수는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편의점 장사도 안 되고 유진이 혼자서 버티고 있는데 한계예요. 저도 대출 받아봤지만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진이한테 당장 보험 청구 취소하라고 할게요.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8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들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짓눌려 있었죠.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아들도 힘들었구나. 며느리도 절박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수야, 내가 책임 못 지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바로잡겠다. 만수의 말에 병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했어요. 유진이한테 전화해라.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 셋이서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병수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오고 있대요. 30분 후에 도착한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붓고 화장이 번져 있었죠. 만수와 병수가 있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선 채 울먹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병수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고개 들어봐라.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 왜 내 이름을 내가 썼어? 만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도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야? 편의점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월세 3달 밀렸고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됐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미칠 것 같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알바생 월급도 못 줬어요. 물건값도 못 냈고요. 거래처에서 물건 안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였다고요.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수는 옆에서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고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만수는 침묵했어요. 며느리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내 보험을 노린 거냐? 만수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보험에 수술비 특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작년에 제가 추가했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버님이 치과 치료 받으실 때 그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내 동의도 없이 서류를 조작한 거고. 조작이 아니에요. 아버님 어차피 이 뽑으셔야 했잖아요. 치료는 필요하신 거고 저는 그냥 보험금만 받으려 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아니야.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서류에 내 이름을 내가 쓴 거야. 그건 범죄라고. 범죄라고요? 그럼 전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빚더미에 깔려 죽으라는 거예요? 유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진아, 앉아라. 소리 지르지 말고. 병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빌라 단지 사이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이 집안은 폭풍 같았죠. 유진아, 내가 묻겠다.
너 정말로 그 돈이 필요했냐? 만수의 질문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장 이번 달 안에 월세 내지 못하면 쫓겨나요. 카드사에서도 법적 조치 들어간대요. 제가 어떡해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들이랑 며느리 힘든 거 모를 것 같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돈 달라고요? 아버님도 연금 받아서 근근히 사시는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패를 끼치기 싫어서 내 이름을 도용한 거냐? 만수의 말에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진이도 잘못 생각했고 저도 막지 못했어요. 보험 청구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냐?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죠. 이혼할 생각입니다. 만수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확 들었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는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보험 사기까지 치려고 한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당신이 뭔데 그래요? 당신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돈을 더 벌었으면 당신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혼자 빚 짊어지고 죽으라고요? 빚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혼하고 당신은 새 출발하세요. 병수의 말에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절망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수야,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라.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아버지? 보험 청구 취소하고 치과에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경찰서 가서 자수해.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해. 만수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만수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제가 자수하면 전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일은 범죄야. 하지만 지금 바로잡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 만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유진아, 살려고 사람 속이면 결국 다 잃는 거야. 돈보다 무서운 건 양심이야. 그걸 잃으면 끝이야. 유진은 만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이틀 뒤 만수는 유진, 병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고 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만수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유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만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용기 내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시아버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수하러 온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조사실로 안내했죠.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대로 진술했어요. 편의점 빚 밀린 월세, 보험 특약 추가, 동의서 대리 작성, 보험 청구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만수와 병수도 각각 진술했습니다. 만수는 피해자로서, 병수는 방조자로서 조사를 받았죠. 일단 보험 청구는 취소됐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취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확인서도 받았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청구 취소 확인서였죠. 형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이신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유진은 긴장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겨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자수 기록은 남습니다. 며느리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그녀는 비틀거렸어요. 병수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만수는 2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3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을 때 병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수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만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병수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 결정했어요. 이미 서류도 준비했고요. 병수는 가방에서 이혼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찢어버렸어요. 병수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건 내가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야. 진짜 내 마음이 아니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묻겠다. 너 유진이 사랑하냐? 만수의 질문에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다는 거야. 진짜 싫으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 만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너도 말해봐라. 병수 사랑하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한참 만에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만수는 2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이혼은 잠시 미뤄라. 1년만 기다려봐. 1년 동안 유진이가 변하는지 지켜봐. 그리고 병수 내 마음도 정리해봐. 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만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변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만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진아,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 너도 우리 가족이야. 유진은 만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병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만수는 2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치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르신,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가 저지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가족 일이니까요. 그나저나 어르신, 임플란트는 계속 하셔야 해요. 이 빠진 채로 두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다시 예약 잡을게요. 이번엔 제대로요. 만수는 치과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치위생사 한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만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덕분에 잘 있어요. 그날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렸어요. 한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큰일이었어. 내가 용기 내줘서 내가 진실을 알 수 있었어. 만수는 한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앞으로 건강하세요, 어르신. 그래, 너도 잘 지내라. 만수는 치과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빚은 여전했고 아들의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직 함께였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빌라 앞 골목길에는 개나리가 피어났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수는 아침 산책을 나섰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유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을 닫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만수를 보고 밝게 인사했죠. 아버님, 산책 다녀오세요? 그래, 날씨가 좋구나.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만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깨끗했어요. 진열대가 정돈되어 있었고 상품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아버님, 요즘 장사 좀 나아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고요. 그래, 다행이네. 네, 그리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어요. 월세는 이번 달부터 제때 내기로 했고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석 달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라.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버님이 기회를 주셔서 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만수는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치위생사 한나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한나예요. 아, 한나. 무슨 일이야? 어르신,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새로 치과 열었거든요. 작은 곳이지만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한나가 개업했다니요. 그래, 축하한다. 어디에 열었는데? 어르신 사시는 동네 근처예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개업 기념으로 무료 검진 해드리려고요. 고맙구나.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나도 새 출발을 했구나. 용기 있는 아이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병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가를 낸 모양이었어요. 만수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병수야,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 휴가예요.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병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이야기? 유진이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고요. 근데 3달 동안 지켜봤어요. 유진이가 정말 변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빚 갚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유진이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빚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고 절박했던 거죠.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저도 무능했어요. 아내 힘든 걸 몰랐고 도와주지 못했어요. 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수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진짜 용서야. 네, 아버지. 이제 제대로 할게요. 유진이 혼자 짊어지지 않게 제가 함께 책임질게요. 병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어요.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일주일 후 만수는 한나의 새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곳이었어요. 간판에는 미소치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치과와 같은 이름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한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축하한다, 한나야. 멋진 곳이네. 감사해요. 작지만 제 꿈이었어요. 환자들을 제대로 돌봐주는 치과요. 한나는 만수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만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안 했어. 미루고 있었지. 그럼 오늘 검진부터 해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한나는 만수의 입안을 살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빨리 임플란트 하셔야 해요. 이대로 두시면 옆 치아까지 영향받아요. 그래, 알겠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네,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번엔 진짜로 편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게요. 한나의 말에 만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의 속삭임이 떠올랐어요. 도망치세요.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나야, 그때 고마웠어. 내가 용기 내줘서 내가 진실을 알았어. 아니에요, 어르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었어.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한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수도 따라 웃었어요. 치료 예약을 잡고 치과를 나올 때 만수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생각했습니다. 3달 전에 그날을요. 치과 의자에 누워있을 때 한나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를요. 도망치세요. 그 말이 자신을 깨웠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게 했고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했어요.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묻혔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변했고 병수는 책임을 졌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입안을 혀로 더듬었습니다. 빠진 어금니 자리가 느껴졌어요. 곧 새 치아가 들어올 것입니다. 한나가 심어줄 하얀 임플란트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에는 유진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을 것입니다. 병수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만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거라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만수의 흰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도 시작됐어요.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